네, 출란교실입니다. 저희 출란교실에서 가끔씩 이렇게 뭐 쓴 얘기를 좀 난게하면은 구독자가 쫙 빠져나가요. 이번에도 연휴 동안 많은 구독자가 빠져나갔습니다. 아마 제가 얘기를 하는 그 대상에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자기 얘기니까 듣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이제 나가셨는데, 어쨌든 그 구독자가 그 다양한 계층들이 모이다 보니까 유튜브의 공통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출란교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구독자 수만큼 조회수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구독만 눌러놓고 조회를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충성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란교실은 구독만 눌러놓고 굳이 뭐 이 영상을 보지 않거나 또는 뭐 이런 얘기들을 듣고 싶지 않거나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빠져나가는 것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한동안 소개하지 못했던 출란교실의 댓글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댓글에도 좋은 댓글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걸 읽을 기회가 없으시죠. 또 그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댓글로만 다 읽지 그것을 남들한테 전달할 기회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댓글들을 저희가 매체를 통해서 저 출란교실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면 여러분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또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댓글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이제 최근 댓글부터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다짐하는 말 이러면서 수필 형태를 댓글을 써주셨어요. 터무니없이 비싼 강의료를 받지 않을 것이며 강의를 미끼로 교육생들에게 고가의 다단계씩 판매를 하지 않겠으며 별 쓸모도 없는 민간 자격증을 발급하고 착한 교육생에게 고수익이라고 꼬드기지 않을 것이며 예를 들어 천종을 7, 8천만 원에 팔아먹었는데 2년이 흐른 지금은 가격이 폭락해서 1, 2천만 원 선이다. 본인 스스로 박사님, 명장님이란 말을 남발하지 않겠습니다. 얄팍한 지식으로 난개를 위한다며 돈 벌기에 몰두한 저급한 사람이 되지 않겠다는 다짐을 스스로 해봅니다. 이렇게 답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또 분은 난개의 발전 이제 그만하라 영상에다가 이대발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면서 출란교실의 어떤 그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이대발이라는 박사님을 본 적도 없고 뭐 사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뭐 공적인 자리에서도 그분 이름이 거론된 걸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면식을 하지 않은 분을 어떤 분인지 성격도 모르고 평가를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직접 만나서 커피라도 한잔 하면서 어떤 사람인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고 그러고 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솔직하게 느낀 점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소개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은 뭐 이런 댓글들이에요. 더 할 말이 없네요. 뭐 난개를 위해서 부채주자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댓글들은 뭐 굳이 소개를 안 하셔도 되겠죠. 어떤 의사 전달을 하는 것을 소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난개를 발전시킨다는 명목하에 교육생 육성하고 난매매하고 다단계 판매와 똑같은 수법 쓰는 관유정인가 명장인가 유튜브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난뿐만 아니라 신품종 묘목도 수입 묘목 도매상만 돈 버는 구조고 생산은 농민은 항상 개털입니다. 하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게 관유정이라는 게 아까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셨던 이대발 명장 말씀하시는 거죠.
저한테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마 그쪽 관유정에 불만이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꽤 다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비슷한 댓글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아무튼 이런 댓글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뭐 요즘에는 이제 요 이름이 말이죠. 이름이 없어지고 이렇게 이제 아이디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분 이렇게 부르기가 참 애매합니다. 이제는. 그 당시 이곳도 난집의 사단법인, 그 당시 이곳도 난집에, 그러니까 본인이 살고 계신 곳이죠. 이곳에 난집에 사단법인 회장이 왔다고 하고, 고급차들 난집 앞에 줄지에 서 있고 들썩이더만 전부 자기 사업 부풀리기였기에 같이 사그러들었다. 지금도 어느 전시회에서 난 특별법 건의하여 손해보는 거 없도록 하겠다라고 뉴스를 들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을 보장해주는 법이 존재하는가? 그때 정말 한심했다. 그럼 주식 망한 사람도 특별법 만들면 되는가? 뭐 이런 것이겠죠. 덕망 있고 검증된 학자나 시인, 순수 예술가 분 중에서 난계수장이죠. 난계수장이 나와야 대중들도 난에 접근하기에 부담이 적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난 이윤을 보장해주는 법을 만들자고 누가 그랬나요? 만들어지지도 않을 뿐 아니라 만들 수도 없는 걸 만들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사기네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걸 또 만들 수 있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죠.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터무니없는 소리네 라고 전부 다 이렇게 의견을 한다면 공식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그런 법이 만들 수도 있겠다 라고 믿는 어떠한 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사기쳐도 다 넘어와 이런 심정으로 누군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 상식, 제 상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사기입니다. 네, 여기도 지금 계속 그런 불만이 동일합니다. 그 천정 한 촉에 1억 7천, 한 촉이 1억 7천인가요? 천정이? 저는 이거 처음 듣는데요. 그렇게 비싼가요? 이라는데 그것이 그들만의 리그 안에서 호구를 물색하여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0평 과수원 하지 말고 천종 반반으로 사서 키우는 것이 돈벌이가 좋다고 꼬드기는 개새끼들이 난개 명장이니 원론이 하는 놈들입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욕설도 있었지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백장님이 달아주신 댓글을 소개하는데 그대로 저는 읽어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고기에 불만이 있는 분들이 계속 이렇게 좀 한두 명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좀 문제긴 한데 자꾸 사기치고 어쩌고 그런다고 하는데 난계를 정화를 시킬 수 있는 몇몇 오피니언 리더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면은 뭔가 이거 자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하시겠죠. 하시면은 뭔가 움직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두고 보고 보호해 주는지 아니면은 일종의 정화 작업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는지, 제가 보기에는 안 보일 것 같아요. 한편이거든요.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난계 발전을 올렸던 동영상에다가 달아주셨습니다. 사기꾼이 사라져야 난계가 산다. 가격, 품종, 뿌리, 잎, 무늬 등등 난계같이 사기꾼이 많은 곳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엄청나게 많이 보았으니까요. 사기꾼을 많이 보았다는 거예요. 전시회도 일반인이 좋은 것이 있어서 출품하려면 출품할 수 있나요? 없어요.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여러 에란인 생각에 맡깁니다.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전시회 일반인이 동호회 가입하지 않고는 출품할 수 없는 구조. 제가 출란 교재에서 항상 지적을 했죠. 이것은 자꾸 사람들을 네트워크화하고, 네트워크화 하면은 그 하부 조직에서 다시 상부 조직으로 연합체를 만들고, 그 연합체를 서울에 누군가가 다시 그
큰 네트워크로, 뭐 전국 단위 네트워크로 딱 결합하면서 수장 하나가 腾나타나서 날려주워 먹죠. 그러니까 밑에 저쪽에 하부 조직에 있는 동호인들은 자신을 누가 잡아먹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누가 하나 턱 잡아먹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모든 네트워크 상에 있는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명함을 받고 다니죠. 그러면서 정책 방향을 정하고 전시의 방향을 전하고 판매 방식을 막 정해버리고 가격도 정해버리죠. 밑에 그 동호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려고 생각하지 않고 동호회를 가입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네트워크에 편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동호회가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지금은 온라인이 이렇게 발전되는 지금 시기에는 동호회 무용론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 폐단이 더 많다. 이익보다는, 장점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를 비난하는 댓글이네요. 이런 댓글들 저는 다 소개를 합니다. 왜냐면 이거 비난하고 칭찬하고 이건 다 소통이에요, 여러분들. 중국 출하는 어떻게 한국에 들어온지 현장을 가봤습니다. 이런 영상이 있었어요. 저 초창기 때 있었죠. 그거를 지금 또 보셨네요. 현장 찍어놓은 화절이 구린데요. 킥킥킥킥. 요거는 왜 적었을까요? 비웃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비난하는 댓글도 좀 진지하게 달아주셔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댓글을 달면은 이건 대답하려고 하다가도 가치를 못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기가 나를 비난할 수도 있겠죠. 출란교 씨를 왜 비난을 못합니까? 그러나 그것을 다 수용하는데 그러나 진지하게 하셔야 저도 그 비난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솔직히 사과를 드리고 아니면은 저도 반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댓글 다는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저도 반박의 기회를 주셔야죠. 근데 이게 킥킥킥킥 이렇게 하면은 읽다가도 살짝 기분 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답글에다가 맞는데 킥킥킥 네롱 이렇게 했다면 아마 보시는 분이 더 기분 나쁠 거예요. 그 가온난초에 대한 그 피해자들을 소개하는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죠. 황화소심 성황, 죽음소심 세홍소 3분, 죽음복색 단정매 2분. 하여튼 뭐 쭉 했는데 만홍소 3분. 전부 다 죽었다. 참고로 저는 난력이 35년입니다. 역시 가온난초는 35년의 경력을 갖고 있어도 살려내는데 상당히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도 다 죽였으니까요. 저도 다 죽였고요. 알만한 밴드 다 알만한 밴드에서 맹명평 위주로 20여 분 한쪽 자리 사서 키우다가 17개 분이 2년 만에 다 죽어나간 뒤로는 인터넷은 절대 사지 않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네, 끝으로 한 번만 더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댓글이 양이 좀 많네요. 이분은 네, 결국 죽은 난초, 그러니까 가온이 됐던 가온한 난초 또는 뭐 병든 난초를 분촉해서 파는 경우 등등 이렇게 해서 이제 피해가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병든 난 쉽게 구분하는 법, 구매하면 죽는다. 어떤 그 지식을 좀 올려주셨어요. 요거는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를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요 끝으로 좀 요번 댓글을 소개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 줄기만 있거나 도중에 잘려진 것. 단단한 뿌리. 약으로 떡칠한 증상. 뿌리가 너무 이렇게 단단하면. 검은색은 시간이 지나면 검은 부위부터 썩는다. 이렇게 해주셨고. 배양하는데 문제없다고 거짓말함. 절대로 믿으면 안 돼. 문제됩니다. 벌브. 색깔이 이상하면 병에 걸린 것. 벌브 색깔이. 초록색이어야 되죠, 벌브는. 근데 검은색, 갈색,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파랗고 생기가 있는 것은 오래감. 초록색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벌브에 노대가 덮여 있지 않고, 벌브를 싸고 있는 그 잎이, 이제 노대가 나가지고, 완전 낙엽처럼 그렇게 된 거 얘기하시는 거죠. 덮여 있지 않고 양파같이 벗겨진 것은, 병든 잎, 벗겨낸 것임을 주의요망. 그러니까 이게
아, 벌브가 이게 좀 노대난 잎으로 이게 감싸져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부 있는 것까지 완전히 다 새파랗게 살아있을 수 없으니까 그게 정상인데, 그 보기 안 좋으니까 이렇게 다 벗겨놨다는 거예요. 또는 그 병든 촉이 흔적이 있으니까 그걸 다 벗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브가 동그란 거 알맹이만 양파처럼 딱 나와 있는 거, 다 벗겨내고 없는 거, 그거는 벌브 밑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벌브가 있으면 벌브 밑을 여기 겹겹이 낙엽처럼 이렇게 쌓여 있는 거 있는지 보면 금방 알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구매하시라는 거예요. 그거 보시고 구매하시라는 얘기고. 벌브 주의, 벌브와 뿌리 연결 부분, 요 벌브와 연결 부분, 노대단 잎이 끼어 있는 부위, 물로 씻고 건조했는데 검은색을 띠면 100% 감염된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잎 색깔이 정상이 아니다. 노대나 햇볕을 덜 쏘였다고 함. 아, 노대 날까봐 햇볕을 덜 쏘였다. 그 말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그냥 문제 있는 난임. 어떤 난이죠? 색깔이 정상이 아닌 거. 아, 약간 뭐 뉘리끼리 하거나 뭐 이런 거죠. 어떤 분은 그런 걸 가지고 노대난다고 얘기하지 않고 극황세계 무늬가 발현된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벌브와 연결되는 부분, 노대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검은색이면 100% 감염된 것이니까 믿으면 안 된다. 기타, 뿌리나 잎 설명할 때 빠르게 지나가는 거. 잎은 잎무늬 같은 거 이렇게 쭉 설명하다가 이렇게 휙 빨리 지나가는 것들. 저 유튜브 얘기하시는 거죠. 사면 안 돼. 근절 촬영 안 한 것은 또 사면 안 돼. 반품 조건 꼭 물어보고 사라. 자기도 유리한 대로 얘기하면 문제가 생기면 머리 아프다. 경험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많이 당해봤다는 얘기죠. 본인 스스로가. 구매하시는 분은 참고 바랍니다. 본인 배양 기준입니다. 난이 뭐라고 몇 푼 안 되는 돈 주고 구매해서 기분 안 좋고 짜증나게 하는지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양심적으로 난을 판매하시는 분들만 복 받으세요. 난 가지고 장난치는 양아치에게 약으로 치료되지 않는 연부병이 난시에 가득하기 기원합니다. 저주스러운 멘트를 끝으로 날려줬네요. 이분 같은 분이네요. 증상별로 대처법은 오래 살아남는 난을 기준으로 보면 공통점이 심을 때 벌브가 보인 곳이 오래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벌브를 한 반 정도는 화장토에서 돌출되게 하라는 거죠. 아무래도 공기순환이 잘 돼서 세균 번식 진행이 늦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신화가 나올 때 밑에서 올라오니까 밑둥치기란 얘기죠. 세균이 감염돼서 올라오니까 조금 크다가 거의 연부병, 신화무름병 같이 죽습니다. 그리고 잎은 정상인 것은 노대가 나지만, 그러니까 밑둥치기는 대부분이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잎은 정상인 것은 노대가 나지만 조금이라도 검은색으로 변한 것은 세균에 감염된 것입니다. 그렇죠. 잎 끝이 노대가 나서 이렇게 잘라낸 것과 검게 타 들어가서 잘라낸 것은 끝부분을 면밀히 관찰하면은 금방 알 수 있죠. 검은 부분을 잘라내고 농약을 사용하면 수명은 조금 연장되지만 결국 안쪽부터 병이 올라와 죽습니다. 조건은 아파트 베란다이고 선풍기로 간접 바람을 하루 3시간 이상 약하게 돌렸습니다. 구매해서 키워본 결론은 구매해서 죽이지 않을 정도면 가온난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약재 살포 등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죽이지 않을 듯 싶다. 결론은 아파트에서 일반인은 난상인들이 판매하는 것은 키울 수 없다입니다. 결론은 어렵다. 이런 얘기죠. 자기가 해보니까. 모든 조건, 인큐베이터 시설이라든가 멸균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다 갖추고 완벽해야. 그러니까 가온난초를 키웠던 그 농장의 시설에 버금가는 그보다 더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가능한데 아파트 베란다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구매한 난초 기준으로 구분을 했고 무균 배양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구매한 난 중에는 샘플로 했던 난은 판매자별로 모든 난이 무균 배양하면 15 정도 되면 세균이 번식을 합니다. 15 정도 되면 이게 15가 뭔지 모르겠네요.
구매하신 곰팡이를 구매하실 때 곰팡이를 잡을 수 있는 실력이 되시는 분만 구매해서 기르시면 됩니다. 아무튼 뭐 곰팡이가 됐던 병이 됐던 아니면 그 온도에 적응을 못하던 어렵다는 겁니다. 가온 난초. 그러니까 제가 다시 그 정리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가온 난초가 죽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가온 난초를 함으로 인해서 저항력이 떨어지니까 이 공기 중에 무수한 균에 버티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조직배양란이 플라스크에 있다가 꺼내 놓으면은 병을 딱 세균, 각종 미생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건 못 견디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죠.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견딜 수 힘이 약하기 때문에, 1년이 됐든 3개월이 됐든 또는 2년 돼서 죽는 난초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아무튼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 이 분은 지금 인터넷에서 구매할 때 병든 난초 또는 가온 난초를 좀 이런 걸로 좀 구분을 좀 해라 라고 자세하게 자기가 느낀 경험담을 쭉 적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안 사면 다행이지만 굳이 또 이렇게 가격이 싼데 이 종자가 좋아 보여. 그럼 또 눈이 획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사게 되죠. 그럴 때는 이 댓글을 좀 참고하셔서 조심스럽게 사고 항상 이분 말씀대로 반품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좀 물어보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반품을 만약에 굳이 저한테 방법을 물어본다면은 출란이 분채 오거나 또는 빼서 이끼에 싸서 오거나 어떤 박스에 담아오지 않습니까? 그럼 박스를 칼개봉 말고 이렇게 벗겨서 싹 열어봐야 돼요. 열어봐서 거기서 봐야 돼요. 거기서 봐서 그 이제 뿌리째 빼서 왔으면 뿌리까지 다 볼 수 있죠. 벌브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다 보고 괜찮네. 이거는 뭐 가온 난초인지 구분할 방법은 없고 키우다가 죽어도 이건 할 수 없는 거네 라고 한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딱 봤는데 뭔가 이상해. 벌브 밑에 어떤 이런 색깔이나 이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증상들이 보이고 깨림직해. 그러면 박스에서 꺼내기 전에 전화해서 이 박스 그대로 덮어서 다시 반품하겠습니다. 이렇게 반품하는 것이 출란은 서로 간의 예의인 것 같아요. 그럼 반품을 다 받아줘야 돼요. 그런 분들은. 근데 꺼내가지고 심어놨다가 막 며칠 지나고 이러다가 다시 반품하겠습니다. 이거는 살아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반품을 받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깨림직하게 돼 있어요. 이게. 또 그렇게 반품하면 안 되는 거죠. 식물이기 때문에. 강아지를 며칠 키우다가 한두 달 키우다가 반품하겠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개봉했을 때 반품을 하겠다 안 하겠다를 의사를 분명히 해주시고 그리고 또 그런 경우에는 반품을 다 받아줘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렇게 반품을 안 받아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출란교실에 또 실명 얼굴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이렇게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출란교실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도 한번 영상에서 소개를 했는데 한 3년인가요? 4년 지난 걸 반품하더라고 연락이 왔어요. 예. 원하는 그 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품을 해준 적이 있다라는 실증적인 예를 드리면서 그 전라도의 농업기술센터 계시는 분인데 아마 이 영상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적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품에 너무 인색하면은 출란 사는데 내라인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절대 반품에 인색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난상인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서 오늘 출란 기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